자, 무권대리 보겠습니다. 24페이지고요. 자, 무권대리 개념은 뭐 간단하죠.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하면 그게 바로 무권대리입니다. 효력은 무효이되 유동적인 거죠. 유동적 무효. 그리고 무권대리라는 큰 틀 속에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라는 거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다. 자, 당사자 권리야. 일단 본인은 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 혹은 추인 거절하는 거죠. 추인의 뜻이 뭐죠? 추후 인정. 그 무권대리 행위를 추후에 시간 흘러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추인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추인 거절은 그 반대죠. 나 추인 안 할래. 그럼 확정 무효죠. 자, 상대방은 여기에 대응해서 최고, 철회 이런 권리 가지죠. 그리고 3번에 나오는 거는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상대방 측에서. 자, 그러면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보겠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는 사례가 대단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죠. 아들. 꼭 아들로 나오죠. 딸로 안 나오고 얘가 장남이죠. 예를 들어 얘가 장남이라는 거죠. 장남.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돈 좀 달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용돈을 안 주시죠. 그죠? 말아 먹었으니까 용돈 안 주죠. 그러니까 위임장을 조작하는 거죠. 위임장을 조작을 해서 아버지께서 투자해 놓으셨던 그 땅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먹겠다. 위임장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 땅을 싹 팔아버리는 거죠. 병한테 매각을 해버리고 상대방에게 이전 등기해주죠. 이러면은 이 장남은 을은 대리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인 것처럼 서류를 갖다 조작을 해서 서류 조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팔아 먹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갑이 본인, 아버지죠. 본인. 그리고 병이 상대방이죠. 상대방. 일단 을의 행위는 대리권 없이 한 행위여서 무권 대리 행위가 되고 그 무권 대리는 유효라고 무효라고? 무효라는 거죠. 무효. 하지만 이거를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죠. 아니, 본인이 선택하죠. 만약에 아들을 살리고 싶다. 아들을 살려주고 싶으면은 아버지가 뭐를 행사해요? 추인권 행사하죠. 추후에 인정해주는 거예요. 추인권 행사하면은 이 유동적 무효였던 무권 대리 행위가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럼 소급해서 유효된다는 건 병이 문제없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을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죠, 병이. 그럼 이제 아들 살려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 살려주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게 추인 거절이죠. 호적에서 그냥 팍게 그냥 거절권. 거절권 행사하면은 유동적인 무효가 확정적으로 무효돼 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취득을 못하게 되죠. 근데 돈은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은 이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을한테. 그렇게 되겠죠. 을은 위임장을 조작했기 때문에 저 사문서 위조죠. 사문서 위조. 그럼 형사로 들어가, 형사로. 형사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살리고 싶으면 갑이 뭐 해줘야 돼요? 추인해줘야 돼요. 추인해줘야 돼요. 살리기 싫으면요. 추인 거절이요. 선택하죠.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중에서 본인은 선택한다. 자, 그런데 본인이 전적으로 전부 다 선택해버리면은 상대방이 또 권리가 너무나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철회권 인정을 해줍니다. 철회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근데 상대방의 철회는 상대방이 뭐일 때만 행사할 수 있죠? 선의일 때만, 선의. 그죠? 선의일 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철선입니다. 철선이. 병의 이름이 철선이에요. 철에는 선이만. 자, 혹은 최고할 수 있죠. 본인에 대해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에? 아니 아버님, 제가 아드님하고 자제분하고 저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에? 추인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이걸 최고하는 거죠. 독촉한다. 최고를 했을 때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뭘로 확정? 추인 거절로 간주되죠? 무효 확정돼 버리죠. 최고는 어차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불문이죠. 이거는 선악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본인의 추인권부터 보죠.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이 계약이 바로 무권 대리 행위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 없다. 그러니까 추인해야 유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결국. 자, 132조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 행사하지 않은 이상은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만약에 갑이요, 아들한테만 추인하면, 이렇게 추인하면 그냥 집에서 추인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아들 방문 열고 야 추인할게, 이렇게 추인한 거잖아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상대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추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을 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만 추인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는 건 추인이나 거절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급해서 효력 생깁니다. 소급효가 있죠. 자, 내려가서 표 보죠. 자, 개념, 추인의 개념은 무권대리 행위 있음을 알고도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겠죠. 자, 그리고 일방적 권리 행사를 통해서 효력을 만들기 때문에 형성권에 해당됩니다. 내려가서 상대방, 추인은 무권대리인 을, 무권대리 상대방 병이 승계인한테 넘겼을 때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죠. 아무나죠, 상대방은. 자, 그리고 2번입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3번 따라서 위의 경우에 상대방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이라면 그 틈에 철회해버릴 수 있죠. 본인이 행사하는 추인권하고 본인의 추인권, 그리고 상대방의 철회권, 이거는 효력 자체가 상반되죠. 추인권을 행사하면은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반대로 철회권을 행사하면은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으로 무효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해버리면, 본인이 추인해버리면은 상대방은 철회를 해요, 못해요? 철회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추인이, 그러니까 철회라는 거, 따라서 철회라는 거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해야 되죠.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철회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철회해버리게 되면은 무효 확정되고 본인은 추인해요, 못해요? 추인 못하거든요. 따라서 추인은 언제 전까지 하시라고? 철회 전까지. 상대방이 철회를 하기 전까지 하셔야죠. 그러니까 추인과 철회는 함께 갈 수 없고 둘 중에 먼저 이루어지면 그로써 효과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만 추인을 했고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아직 추인된 거, 추인 안 된 거. 추인 안 된 거죠. 그 틈에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고? 철회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철회가 이겨요. 그죠? 무효 확정되겠죠. 자, 밑에 행사 방법이요. 방법에는 제한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하셔도 돼요. 2번 조건부 추인이나 일부 추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동의해줘야 됩니다. 자, 밑에 쪽에 3번에 보시면 묵시적 추인 나오고 있죠.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대금 일부를 본인이 수령했다. 자, 장남이 위임장 조작해서 상대방한테 넘겼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돈을 줬다. 그리고 을이 그 돈을 아버지 갖다 드린 거죠. 이때 아버지가 그 돈을 뭐 하셨다고요? 받으셨다고, 수령하셨다고요. 그 돈을 받으셨다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거죠. 네, 묵시적 추인에 해당됩니다. 니은 장남이 서류 위조해서 매매한 부동산, 이거를 본인이 매수인에게 명도해주고 10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매매계약 체결됐고 상대방한테 이전 등기까지 격려가 됐는데 본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뭐 하셨다고요? 명도시켰다는 거죠. 넘겼다. 땅을 넘겼다는 거예요. 땅 가져가세요. 땅을 가져가라고 땅 넘기신다는 것 자체가 추인을 할 거라는 거, 추인을 거절할 거라는 거. 추인할 거라는 거죠. 묵시적 추인이죠. 근데 이것은요.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죠. 아들이 땅 팔아본 거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때리지도 않고 그냥 밥만 먹고 목욕탕 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럼 더 무섭죠. 근데 추인입니까? 추인은 아니죠. 이건 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방치하는 거죠. 방치. 아무것도 안 하기. 그냥 방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추인 거절권. 자, 추인 거절권은 나는 추인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추인 거절권 행사하면 확정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추인권과 마찬가지로 거절권도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그리고 형성권이죠. 일방적 권리 행사. 3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죠. 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아들이 위임장 조작을 한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했고 상대방한테 목적물 다 넘겨버린 상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유동표고 본인은 추인권, 추인 거절권 이렇게 가지고 있죠. 추인권, 거절권. 근데 갑이 이제 본인이 사망하셨다는 거죠. 그죠? 화병으로 사망하시는 거죠. 화병으로. 그럼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은 이 본인의 권리가 요런 남한테 뭐가 된다고? 이 상속된다는 거죠. 상속. 단독 상속입니다. 단독 상속. 다른 가족들은 안 계시나 봐요.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그러면 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권도 상속되고 거절권도 상속되고 다 상속되겠죠. 그죠? 땅도 을게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철드는 거죠. 잘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철들어가지고 병한테 거절권 행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거절권 행사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받았고 이 아버지의 땅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권 행사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행사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왜냐하면 금반원이죠. 신의칙.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안 됩니다. 금반원이라는 건 금지된다는 거예요. 금지. 반대로 말하시는 거 금지. 이전 등기 누가 시킨 거예요? 네가 했잖아. 네가 이전 등기 했잖아. 위임장 줘. 근데 이제 와서 거절권 행사에서 무효로 만든다는 것은 했던 말 뒤집는 거죠. 반대로 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칙. 여기에 따라서 거절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 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거. 말소 등기 청구 할 수 없죠. 땅 사용료 가지고 오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조차도 할 수가 없죠. 세 가지를 못합니다. 거절권 행사도 할 수 없고 말소 등기 청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그럼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없다는 건 결국 본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받은 을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건 상대방 명의 등기가 뭘로 확정된다는 거? 무효 확정된다는 거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돼서 땅이 병한테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단독 상속의 경우. 자, 기억해 보시면요.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거.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자, 니은에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도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디귿.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리얼. 이로써 무권 대리인 을은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받았지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등기는 실체 부합 유효가 됩니다. 자, 다음 상대방의 최고 131조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 측에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죠. 선악불문이죠. 이때 본인이 그 기간 내로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 발하지 아니한 때에서 발이랑 하사에 뭐 있다고요? 신. 발신주의라 그랬어요. 발신주의. 그죠? 131조 발신주의죠. 여기서 답을 하지 않으시면은 추인 거절로 간주되고 무효 확정됩니다. 자, 1번에서 선악 불문 확인하시고요. 2번에 나오듯이 이 131조는 예외적 발신주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에 상대방의 철회. 선의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의만 철회. 추인 전까지 할 수 있죠. 자, 뒤로 가서 이제 무권 대리인의 책임 135조입니다. 위임장을 조작을 해서 상대방에게 명의를 넘겨버렸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추인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 측에서도 철회를 계속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본인은 추인 안 하고 나 추인 안 해. 방치하자. 상대방도 나도 철회 안 해. 중간에서 계속 얼마 눈치 보이죠. 그죠? 추인도 안 하고 철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면 계속 이 법률 행위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상대방 측에서 야, 네가 책임져라. 을한테 책임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 135조 1항에서 달인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을이 대리권 증명을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죠. 그랬을 때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던가,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행할 책임을 지거나 손해배상할 책임 있다는 거는 결국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이행 청구를 하거나 야, 너 땅 가지고 와. 이행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하던지. 둘 중에 선택하죠.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2항입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그 사실, 즉 을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혹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였다. 그러면 1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석 해야 돼요. 1항의 내용을 적용시키려면 병이 을 상대로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으시면은
을하고 계약을 했을 그때 그 당시에 이 상대방이 알면 돼야 안 돼요? 알면 안 되죠. 몰랐어야죠. 그리고 잘못이 없었어야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면은 책임을 묻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권 대리 행위를 했더라도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럼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예요. 을이 미성년자라면. 하여튼간 이 미성년자들이 문제가 많죠. 그죠? 미성년자들. 책임을 지지 않아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죠. 자, 요건 내려가세요.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을 못했다. 2번 본인은 추인을 하지 않았다. 3번 상대방도 철회를 안 하고 있다. 4번 상대방 선의무과실. 5번 무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 즉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위임장 조작해서 팔아먹었던 것이 만약에 제3자의 기망으로 야기가 됐다. 을의 친구가 이걸 야기시킨 거예요. 야기한 거죠. 야, 너네 아버지 땅 많다면서 내가 위임장 조작하는 거 알려줄게. 조작하는 거 알려줄게. 조작을 해서 팔아먹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친구가 위법을 야기시켰죠. 그러니까 제3자의 기망으로 인해서 야기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을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책임 있다고 없다고? 그래도 너 책임 있다고. 왜냐하면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어서 제3자의 기망으로 무권대리 행위가 야기됐다고 해도 책임져야 된다. 그게 지금 성질이죠. 무과실 책임.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 기망으로 야기된 경우라도 책임이 있다. 밑에 사례 보죠.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을, 갑이 본인, 병이 상대방입니다. 1번 을이 제한 능력자일 때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한 능력 원인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번입니다. 갑이 추인을 했는데 전부를 추인하지 않고 어떻게 추인했죠? 일부 추인하셨네요. 이렇게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거나 일부만 추인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죠. 병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있다. 3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갑이 즉시 을에게 추인했죠. 근데 상대방이 모르죠. 이러면 추인된 거, 추인 안 된 거? 추인 안 된 거죠. 이때 선의의 병이 갑에게 재빨리 철회해버렸죠? 이러면 뭘로 확정? 무효 확정이죠. 철회가 이겼죠? 무효 확정입니다. 이때 을이 병에게 계약 추인 사실을 드디어 통보했죠. 하지만 늦으셨네요. 철회가 먼저 된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무효 확정됐기 때문에 병이 갑에 대해서 이행 거절할 수 있죠. 나 이행 안 합니다. 이미 무효 만들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습니다. 근데 갑이 그 기간이 지난 후 추인했죠. 그럼 기간이 지났죠? 그러면 이거는 추인한 거예요? 추인 안 한 거예요? 추인 안 한 거죠. 답을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이러면은 결국 또 무효 확정되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이행하세요 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무효가 됐기 때문에. 자, 5번 병이 악이라면 철회는 할 수가 없죠. 철회는 선의만 하죠. 철선의. 최고는 할 수 있죠. 6번 대리권 증명하지 못한 을은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진다. 7번 을이 제한 능력자라면은 무권 대리 행위 책임 그거는 지지 않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자, 8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을 때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해도 을이 본인 갑의 지위에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등기 말소하라고 청구 안 되죠. 이거 왜 안 돼요? 신의칙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표현대리 갑니다. 자, 무권대리 안에 협의의 무권대리뿐만 아니라 표현대리도 있죠. 표현대리. 일단 표현대리라고 하는 단어를 딱 만났을 때 표현대리란 단어를 만났을 때 이 표현 유권이다 무권이다. 표현대리는 무권이에요. 무권대리예요. 표현대리. 유권 아닙니다.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왜 무권이에요? 여기 잘 보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미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무가 있죠. 무. 표현대리가 무권대리 소속이라는 거죠. 무권대리 소속. 자, 그런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소속이지만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상대방. 자, 표현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죠. 상대방이 유효를 주장하는 게 표현대리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유효를 주장. 그러니까 상대방 측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한다는 거는 본인한테 책임져라. 야, 너 책임져. 이거 유효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표현대리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결국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죠?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이 표현대리라는 건. 그러니까 주로 사례가 일단은 갑이 수권을 했어요. 수권을 하면서 위임장을 써준 거죠. 위임장. 그러니까 위임장을 써줬기 때문에 얘가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을은 갑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리인이 됐기 때문에 대리 행위를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갑이 수권을 했다가 이 수권했던 걸 도로 철회할 수 있죠. 수권 철회를 하게 되면 을은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수권했던 거 철회할 때 위임장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죠? 위임장 갖고 와야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근데 위임장은 수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위임장 안 수거하니까 을이 위임장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을이 갖고 있는 이 위임장을 가지고 상대방하고 만나가지고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하시면서 법률행위 하는 거죠. 갑의 재산을 예를 들어 매각을 해버렸다. 이전 등기해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을의 행위는 유권이에요? 무권이에요? 무권이죠. 대리권이다, 대리권 없다. 대리권 없으니까 무권이라는 거죠. 그럼 효력이 어떻게 돼요? 무효죠. 유동적 무효죠. 그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서 선택권이 주로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하든가 거절하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서 그냥 이 상황을 가만히 냅두면 본인이 추인을 하든가 추인 거절을 하든가 본인이 선택해서 이 유무효가 결정되죠. 아니 철회하든지 선악불문하고 최고하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 법리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상대방이 억울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억울하다, 억울. 왜냐면 난 선이 무과실이었거든요. 잘못이 없다. 충분히 확인도 했다. 내가 을하고 계약을 했을 그 당시에 을은 위임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은 을이 분명히 대리인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병을 바라봤을 때는 을이 뭐인 것처럼 보였다. 대리인인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그렇게 대리인으로 보여질 만한 이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위임장 관리 똑바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야. 이거는 유효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주장? 상대방이. 따라서 효과가 너한테 귀속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책임을 지라는 거죠. 네가 책임져라. 이게 바로 표현대리죠. 표현대리. 책임져라.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소속입니다. 독일 민법으로 가면은 표현대리가 유권대리에 들어가 있어요. 표현대리가. 독일 민법. 예? 독일 민법은 표현대리가 유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유효다. 이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아주 부드럽죠. 논리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민법은 이상하게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해놨다고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거죠.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지 않습니까? 근데 표현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유효를 주장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헷갈리죠. 세 번째, 따라서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포함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거? 이거 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안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왜냐면 표현대리라는 건 유권이니까 무권이니까. 이거 무권이잖아요. 유권대리 속에 무권대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는 완전히 정반대 주장입니다. 따라서 유권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유권이어서 무권이어서 무권. 자, 개념 보세요. 무권대리 행위에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마치 대리권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원인을 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 표현대리입니다. 밑에 성질이요. 무권대리 소속이다. 표현대리가 성립됐다고 해서 유권으로 바뀌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돼요. 네? 헷갈리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예요. 자, 니은입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입니다. 2번,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이 없다면, 표현대리 주장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법정 무과실 책임. 본인이 설령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전적으로 다 져야 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 자, 4번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과실상계. 이 과실상계라는 거는 나도 잘못 있고 상대방 너도 잘못 있으니까 우리 서로 과실을 퉁치자고 하는 거죠. 그게 과실상계죠. 과실상계를 주장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습니다. 과실상계 안 돼요. 5번이요. 표현대리에도 현명주의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현명을 했을 때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을이 대리인도 아니면서 위임장을 가지고 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을은 병하고 계약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뭐인 것처럼 하는 거죠? 대리인도 아니면서 대리인인 것처럼. 대리인인 것처럼 한 거잖아요. 저 갑의 대리인인데요. 선생님, 저 갑의 대리인이에요. 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뭘 하신 거죠? 현명하는 거죠. 현명하는 거죠. 표현대리가 되려면은 대리인인 것처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명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표현대리 성립한다. 6번, 무권대리 행위가 강행규정의 위반이다. 그런 표현대리 적용될 수 없어요.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는 건
무효라는 거죠. 강행법규 위반하면 절대적, 확정적 무효예요. 근데 표현대리라는 건 유효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강행법규 위반해버리면. 강행법규 위반하면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확정무효, 절대적, 확정적 무효예요. 자, 표현대리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125조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2번이 제일 중요해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먼저 125조부터 보겠습니다.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입니다. 자, 수여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수여 표시. 여기서 말하는 이 수여 표시라는 것이 뭐냐? 자, 갑이 상대방 병에게 수여 표시를 했다는 것은 수여 표시. 이거를 했다는 거는 갑이 상대방 병에게 야, 내가 을한테 수권을 했어 라는 걸 표시했다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을 뭐라고 생각해요? 갑의 뭐라고?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네가 수여 표시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을을 대리인으로 인식했고 이렇게 법률행위 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대리인이라고 대리인 아니라고? 아니라는 거죠. 수권한 적 없었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책임 묻는 거야. 너 책임져라. 네가 수여 표시한 거니까 네 책임지라는 거죠.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 여기서 제3자가 병이에요. 상대방이죠. 대리 파트에서는 상대방을 이렇게 제3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조문에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저 병을 상대방이라고 해요. 문제집 나올 때는, 문제 출제될 때는. 혹은 입맛에 따라서 또 뭐라고도 해요. 제3자라고도 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3자라고도 했다가 상대방이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 판단돼. 문맥을 통해서. 그래서 조문에는 얘가 제3자로 돼 있지만 문제 풀 때는 주로 얘를 상대방이라고 해요. 상대방이라고. 그러니까 수업하시는 분들도 제3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상대방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양하다는 거죠. 문맥을 통해서. 자, 제3자 병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 여기서 타인이 누구예요? 을이에요. 을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갑이 병한테 표시했죠. 이랬을 때 그 갑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 을과 제3자 병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갑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다. 책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어야 몰랐어야? 몰랐어야. 잘못이 있었어야 없었어야? 없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밑에 요건. 일단 수여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돼요. 만약에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리 행위했다. 그러면 이 125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이 적용돼요. 권한을 넘었다면. 그러니까 안 넘어야 된다는 거죠. 넘으면 안 돼. 125조 적용되려면. 그리고 상대방 선의 무과실 필요하고요. 자, 밑에 수여 표시요. 수여 표시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돼요. 이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 2번 방식에 제한 없습니다. 명시, 묵시 불문한다. 불효식입니다. 자, 밑에 1번 반드시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리인이라는 거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이런 사용 승낙을 묵인하거나 승낙을 한 경우라도 수여 표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밑에 2번이요. 명의 대여, 백지 위임장 교부 이런 것도 수여 표시한 걸로 봅니다. 자, 3번입니다. 표시된 대리권 범위를 넘었죠? 그러면 126조가 적용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자, 4번입니다.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법정 대리라는 것 자체가 수권이 있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수권 없어요. 자, 그래서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되고 어디에는 적용 안 된다고? 법정 대리는 적용 안 된다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여 표시. 자, 근데 이 이후에 나오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의 기본 대리권에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싹 다 포함되어 다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129조에서 나오는 소멸 후 표현 대리. 여기도 역시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표현 대리는 이 125조밖에 없습니다. 수여 표시. 자, 그럼 다음 표현 대리 뒤로 가서도 보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